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뜨겁고 착잡하고 그리고 분노에 찬 아침입니다. 간밤에 국회에서는 문재인 좌파 정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투쟁이 강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이 투쟁에 참가하고 또 이 투쟁을 이끌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와 국회의원들께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동안 나라가 머리 8개, 다리 2개, 5개 분야에서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데도 한국당이 투쟁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체제를 갖추면서 그리고 이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정말이지 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건이 터지면서 한국당은 뭉치고 있고 그리고 투쟁력을 회복해 가고 있고 야성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이 다시 살아나고 우파가 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치고 뭔가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다면 정말이지 의미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국민 그리고 다수의 유권자는 어떤 정치 세력이 옳은 일을 향해서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서 몸을 던지고 투쟁을 할 때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야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정치는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선거는 유권자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 까다로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의 명분이 옳아야 되며 상황이 절박해야 되고 투쟁이 강렬해야 됩니다. 제가 왼편에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위쪽이 어젯밤에 나경원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의 의원들이 국회의안과 앞에서 이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막는 그런 투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아래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통과 3월 12일 널리 알려진 장면입니다. 정동영, 김근태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껴안고 울부짖는 저런 장면. 시청자 여러분, 정동영, 김근태 이런 의원들에 대한 평가와 별도로 저 장면들이 저 의원들을 살리고 저 당을 살리고 정동영 의원이 열린우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나중에 당명은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좌파 세력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판단으로 옳지 않은 근거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을 때 몸을 던져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를 막으려고 했던 의원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눈에 각인이 되고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한 달 후에 있었던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해서 과반수 152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쳤습니다. 그것도 박근혜 이 박다르크라고 불렸던 당시 야당 지도자 박근혜가 몸을 던져서 총선 유세를 하고 국민 여러분께 한 번만 한국당을, 한나라당을 살려달라는 호소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결과를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좌파 세력, 특히 저 열린우리당 세력, 노무현 대통령 통치 이런 것에 관한 역사적인 평가는 냉엄하고 가혹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당시 저 장면은 국민들의 눈물의 샘, 국민들의 정서의 고도를 건드렸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총선에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의 사진. 저런 사진들이 이제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을 변화시키고 한국당 자체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그 많은 이 우파, 자유민주 우파 세력이 한국당의 기치 아래 이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목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머리가 터지면 문재인 정권의 허리가 부러진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옳은 투쟁이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가녀린 여성 원내대표의 머리가 터져서 만약에 피가 줄줄 흐르게 된다면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많은 유권자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누가 옳고 누가 잘못했는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한국당이 저렇게 절박하고 극한적으로 투쟁을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될 것이고, 자, 그것은 이 한국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으로 바뀌고 문재인 좌파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하면 한국당의 회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라고 하는 이 사안은 아주 사안이 명백하고 쉬워서 많은 유권자들이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패스트 트랙, 선거제도 개혁,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공수처,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 특위위원들의 사보임,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비교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복잡하고 이해를 하려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며 또 설명이 많이 필요한 이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의 투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런 물리적인 투쟁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병행을 해서 한국당이 왜 이렇게 투쟁을 하느냐, 문재인 좌파 정권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으며 패스트 트랙의 의도는 진정 무엇인가를 많은 국민들에게, 특히 20, 30, 40 젊은 세대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홍보 전략과 또 나름대로의 홍보 투쟁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먼저 이 선거 제도로 따지면, 그러니까 많은 유권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젊은 세대에게 선거 제도로 따지면 비례대표는 국민이 직접 뽑지 않는 것인데 비례대표 후원들, 의원들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도 없는데 비례대표를 75명으로 늘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자, 비례대표를 늘리게 되면 급진 좌파 정당 정의당에게만 좋은 일이 돌아오게 된다. 최소한 10석이 늘어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석기 의원처럼 내란 선동으로 이 나라의 이 안보를 위협하고자 했던 이석기 같은 이 반국가 사범이 10명이나 늘어나게 된다. 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세 번째,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야 정당 간의 일종의 게임 룰인데 제1야당 110여 석이나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을 완전히 무시 방치하면서 이런 제도를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아니 어떻게 저런 중요한 제도를 팩스로 법안을 보내고 이메일로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병실에서 관련 위원들의 사보임을 결재하고 이런 식으로 국회가 무슨 길거리의 야바위판이냐. 자, 그리고 공수처. 공수처에 관한 설명은 참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 많은 국민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은
무슨 뭐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 판사, 검사, 경찰, 고위직 이런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원초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 세력에 대한 특별 수사 본부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기득권 세력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어떤 이 부정부패 비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달리 많이 줄었고, 그리고 지금 같은 SNS 디지털 세상에서 대놓고 그렇게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공수처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위험성, 필요성은 많이 줄었다. 대신에 이 제도를 만들게 되면 지금 검찰과 또는 기타 사정기관이 담당을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대통령 권력이 이것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판사, 검사, 경찰, 고위직,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목을 조이게 되고, 이런 사람들을 탄압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데에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보다도 쉽고 강렬하게 공수처는 정말이지 말 그대로 권력이 사용할 수 있는 공포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 상임위원들을 마음대로 사보임하는 것. 과거에 2002년에 김홍신 이런 당시 한나라당이 했던 김홍신 케이스가 있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법을 바꿨고 임시국회에서는 절대로 함부로 사보임을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원하지 않으면 못하게 되는데, 완전히 법을 바꿔서 법을 난도질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손학규, 김관영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적, 이익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한국당과 우리 자유민주 우파 세력이 가야 될 길입니다. 감사합니다.